안녕하십니까. 활기차게 시작하는 선견명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정운이죠. 그리고 신랑떡이 있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본인의 어떤 애정운과 결혼 후 신랑복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일간과 태어난 월을 알고 계시다면 90% 이상 본인의 애정운, 신랑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운에 의해 애정전선에도 어떤 문제나 부부관계에서 불화갈등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타고난 애정복과 신랑복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의문점은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정이란 무엇입니까? 애정은 한자로 사랑해와 뜻정이 되고요. 영어로는 러브 액션이죠. 즉 사랑을 위한 행동이 되겠네요. 대체로 부부간에 웃음이 가득하고 애정이 강하면 부부 금슬이 좋다고들 하죠. 그럼 사주 구성에서 볼 때 어떤 십신이 있으며 어떤 작용으로 부부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없고 아름다운 사랑이 지속되는지 알아볼까요? 남녀 관계에서 볼 때 제2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배우자 인연이죠. 사주 구성상 십신으로 볼 때 재성과 관성의 모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뭡니까? 관성은 남자죠. 또는 결혼 후에 신랑도 되는 거죠. 또 인성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인성이란 관성이 생어잖아요. 그래서 관성의 식상을 의미하죠. 고로 이성이 되죠. 즉 남자가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표현하는 애정도 되고요. 또 노력도 됩니다. 또 한편에는 뭡니까? 이 관성의 식상이죠. 식상이라서 이성, 즉 남자의 생식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볼 때 남자복이죠. 그리고 신랑복이죠. 이 신랑복 그리고 남자복이 많은 사람은 사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관성과 인성이 사주에 반듯하게 있고 관성과 인성이 서로 소통하는 구조죠. 이게 관인생생도 되고 관인소통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성이 되면 이성이나 사랑복이 많다. 그리고 좋다. 이런 뜻과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인소통이 반듯하게 이루어진 사주 구조라면 그 여자분은 결혼 후의 어떤 삶이 어떨까요? 행복 그 자체죠. 매일 식사 때만 신랑에게 밥과 반찬, 젓가락만 놔두고 이것저것 취미생활하며 아름다운 인생길에서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신랑복이 아주 좋은 구성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남자는 가족과 그리고 부인이죠. 부인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등골이 쉬는 형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남자복, 신랑복이 좋은 사주도 있지만 반대로 남자 관계에서 좀 불편한 사주 구성도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살펴볼게요. 예로 여자 사주에서 남자 신랑복이 없는 사람이죠. 볼 때 인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인성은 이 관성이 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인성은 관성이 식상이라서 생식기도 되잖아 인성이요. 그래서 남자들이 생식기만 들여다대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정관계에서 왜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고로 진정한 남자복이 없는 사주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자 사주에서 인성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인성이 관성의 기운, 즉 남자의 기운을 암암리에 뺏어서 힘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신랑, 남자죠. 이 복이 약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러한 사주가 결혼했다면 사주의 생김새대로 또는 사주의 구성대로 신랑이 좀 무능하면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되지만, 만약 똑똑하고 유능하면 이 사주 형태를 안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 구성에서 역행하게 되므로 별거 또는 이혼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정복과 신랑복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참고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가 되고요. 지지는 띠와 이제 계절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가 됩니다. 즉 천간 갑부터 개까지 10개와 이 지지죠. 지지, 자부터 해까지 12개만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먼저 말씀드렸죠. 여자 사주 구성에서 볼 때 관인소통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주가 애정복과 남자복이 있고 신랑에게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관인소통의 사주가 되어 있는지 아시려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본인의 일간과 태어난 월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태어난 월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드릴게요. 그 태어난 월에서 3의 무기와 인생길이 결정됩니다. 이제 일간을 아셨다면은 천간의 모습과 태어난 월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만 아시면 뭐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죠. 이 갑목일간이 되는 갑일간이라든지 을목일간이 이 관인소통 있죠. 이 형태가 되려면 천간에서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또 임수 있죠. 그리고 계수도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토나 기토 있죠. 이거 재성이 되는데 이거는 없어야 되겠네요. 이유는 제가 이제 아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태어난 월만 하시면 되죠. 이제 월지가 신유술로 되어 있다면은 음력으로 뭡니까? 7, 8, 9월에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사축으로 되어 있다면은 음력으로 4, 5월이나 12월에 태어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천간 구조와 태어난 월이 4월이라든지 또는 7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9월 그 다음에 12월에 태어나셨다면 거의 100% 남자복, 사랑복, 신랑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목일간 예제 한번 볼까요? 갑목일간이 음력 4월에 태어나니 월지가 이제 사화가 되는 거죠. 월지가요. 이제 사중에 있는 지장간 무경병 중에서 경금의 음간이죠. 이 신금이 연간이죠. 연간에 투관되고 월간에서 정인 계수를 봤죠. 그래서 관인소통, 우리 이제 성격된 사주 구성이죠. 그래서 애정복이라든지 남편복 모두 다 오케이죠. 다음은 또 을목일간이죠. 음력 9월이잖아요. 음력 9월. 그래서 월지가 이제 술토가 되는 거죠.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 중에서 월간의 신금에 해당하는 뭡니까? 양간 경금이 지금 이렇게 투관대에서 이게 이제 경금 정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간에 임수 뭡니까? 임수 정인을 보아서 관인소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길한 것에
관세. 그리고 이제 경금 뭡니까? 이 정관이 일간을 봐서 이제 을경합이 되었죠. 이렇게 을경합. 자, 을경합. 이제 길한 것에 대한 정관이 이렇게 일간과 합을 하면 일간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좋다. 그래서 이 사주도 애정과 신랑 모두 좋은 것에 해당하는 모두 오케이 사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는 화일간에 해당하는 병화라든지 정화일간의 경우 관인소통이 되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천간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임수라든지 또는 계수를 보고 인성에 해당하는 뭡니까? 간목이라든지 또 을목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을 극하고 편간을 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성에 해당하는 이 경금이라든지 신금은 천간에 없어야 되겠다. 즉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정관격이나 편관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임수나 계수가 천간으로 투과되어 있어야 되고, 그 월지는 뭡니까? 월지는 해자축과 신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월은 해니까 10월이죠. 그리고 자는 11월이고 축은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신은 7월이죠. 그리고 요건 3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7월,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천간고조가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또 천간에서는 이 경금과 신금이 없어야 된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보겠죠. 이제 병화일간이죠. 음력 11월이 태어났잖아요. 음력 11월에. 그래서 월지가 자수가 되었다. 그래서 자수 중에 지장간 뭡니까? 자수 중에 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기 계수가 연간과 지금 시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죠. 그래서 격은 뭡니까? 계수 정관격, 그리고 용신은 또 계수 정관이 됩니다. 또 월간에서 간목 편인을 봤죠. 그래서 관인생생 사주가 되어서 애정, 남자복이 모두 좋다. 오케이 사주죠. 자, 세 번째로 무토나 기토 일간은 천간에서 이제 관성격이 되려면은 이제 관인소통이 되는 거죠. 천간에서 이제 간목이라든지 을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성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간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이 병화라든지 정화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인성을 극하고 수국하죠. 인성을 극하고 또 편관칠사를 생할 수 있는 재성에 해당하는 이 임수라든지 계수는 천간에 없어야 된다는 점도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는 이 무토라든지 기토일간이 천간에도 관성격이 되려면은 이 간목이라든지 을목이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천간으로. 그래서 월지는 뭡니까? 인목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진토라든지 해수라든지 미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월로 보면 월지에 뭡니까? 인목이 있으면은 1월이 되는 거고, 묘목이 있으면은 2월이 되는 거고, 진토가 있으면 3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수가 있으면 10월이 되는 거죠. 음력으로. 그리고 미토가 있으면은 뭡니까? 6월이 되는 거죠. 즉 무기토 일간은 기본 조건이 음력으로 뭐 1월이라든지 2월이라든지 3월, 10월, 6월 달에 이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기토일간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기토일간이죠. 음력 1월이라서 월지가 인목이 되고요. 인중에 있는 시장간 무병갑 중에서 본기죠. 이 갑목이 지금 이렇게 월간에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투관되더니 갑목 정관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병화 정인을 보아서 관인소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애정복이나 신랑복이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죠. 그러나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천간에서 이렇게 이제 관인소통하고
일간이 이렇게 각기합을 하면 정관과 합하니까 좋은데, 연간에 있는 이 무토 겁재는 뭡니까? 겁재는 나이 버리고 경쟁자의 여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 이 사주는 일간과 각기합하면 좋은데, 이 무토가 목국도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 이 각기합을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 즉 하나를 두고 여자 2명이 다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 결혼했다면은 이 남편의 어떤 바람과 애도 등으로 내 것이 잘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주 구성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인소통의 사주라도 이 관인소통을 방해하는 인자, 이것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관인소통이 되어 있더라도 이 신랑에 해당하는 관성 바로 옆에 이 비겁이 있으면 애정운과 신랑복에서 불리하다는 예제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경금이라든지 신금일간은 천간에서 이제 관성에 해당하는 뭡니까? 병화라든지 정화를 보면서 인성에 해당하는 이 무토라든지 기토를 천간에서 같이 봐야 되겠죠? 단 재성에 해당하는 이 간목이라든지 을목은 천간에 없어야만이 애정복, 신랑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금, 경신금 일간은 천간으로 이 관성이 이렇게 투관되기 위해서는 월지가 이제는 뭡니까? 사, 오, 미 또는 인목이나 술토가 있어야 되겠죠? 계절로 보면은 이게 여름이잖아요, 사오미. 음력으로 보면은 4, 5, 6월이 되고, 또 이거 음력으로 1월이 되고, 이 술토는 9월에 이제 태어나셔야 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수에 해당하는 인계수일간 있죠? 인계수일간은 천간에서 관성격, 즉 정관격이나 편관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천간에서 무토나 기토를 먼저 봐야 되고요. 관인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이 경금이라든지 신금도 같이 천간에 있어야 되겠네요. 하지만 인성을 깨고 화극금으로 자칫 이 편관이 있죠. 이걸 화생토로 생각하게 되는 이 재성은 천간에 없어야 된다. 즉 재성에 해당하는 이 병화나 정화는 천간에 없어야 된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계수 일간이 이 천간으로 관성이 이 무기토가 투관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 진, 사, 오, 미가 이제 월지에, 술해가 월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력으로 뭡니까? 1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에 태어나신 분 중에서 천간으로 무토나 기토가 드러나 있고 경금이나 신금을 같이 보고 있는 경우가 바로 애정복, 신랑복이 확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임수일간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력 5월에 태어났죠. 그럼 월지는 오화가 되고요. 그래서 오중에 있는 지장간 병기정 중에서 기토가 지금 이렇게 정관이 연간에 투관되어 있죠. 그리고 경금 있죠. 경금 정인이 월간과 시간에 이렇게 떠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소통의 원활한 사주 구성이죠. 고로 그러니까 신랑복과 애정복 모두 다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각 일간별 다 끝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은 각 일간별로 알아보는 애정복 있죠. 그리고 신랑복 있죠. 이것에 대하여 사주 구성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